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계 이슈와 진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앙숙인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제 다루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예. 무겁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꼭 무거워야만 되나? 이 남자, 여자가 현재 서로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진을 보고 통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저는 저 남자 되게 아파 보이네요. 그렇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저도 뭐 여성은 오죽하면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예. 또 여성의 입장을 이해는 해요. 네네. 근데 저렇게 싸우다 보면 양쪽이 피를 흘리고 네.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어부지리를 제3자에게 주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기사를 보면은 페미니즘이 원래는 여성이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네.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사회운동이었는데 네. 이제에 와서는 워마드, 메가 하는 문화를 통해서 원래 페미니즘의 그 취지가 많이 왜곡됐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때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네. 물론 역사적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쵸. 그런 건 있어요. 네. 저도 네네. 그런 면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여성들이 인권이 짓밟혀서도 안 되고,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조선시대가 얼마나 여성이 무시를 네, 당해왔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면서 많이 개화되고 네네. 여권이 신장이 돼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남성들도 이제 또 다른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게 초식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네. 쓰는요 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초식동물과 같이 남자들이 초식남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힘없는 남자를 적으로 가정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여성들이 공격에 남성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거죠.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어요. 예. 지금 남자들이 얼마나 힘없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까지 갔다 군대로 오는데 가고, 예. 거기에 대한 그 가산점도 네. 다 여성가족부가 없애버리라고 그래갖고 네. 이제 없어졌는데 네. 도대체 남자들이 네.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 네. 시간에 여성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그 1, 2점으로 떨어지는데 네. 불이익을 당한 건 보상을 안 해주고 여성들이 자꾸 권리만을 주장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워마드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네. 일베와 대립되는 워마드 예. 거기서 너무 심한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네. 심지어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네네. 초전 박살 내겠다. 초전 박살 내겠다. 종말의 해를 맞이하게 하겠다. 워마드가 끝내게 만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심한 표현을 썼어요. 전쟁을 선포했네요. 네. 네네. 저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지나치게 반감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저런 그러게 말을 말입니다. 할 정도면. 예. 네. 우리가 1편에서 살펴본 대로 네. TV조선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죠.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의 해화동 시의 그 발단이 된 이 사건을 쭉 다루면서 그 중간에 이게 쭉 건너뛴 내용인데요. 이 워마드가 거기에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 지금 워마드에 실린 내용이죠. 그렇죠. 그 홍대 누드 몰카에서 워마드까지 네. 성범죄 편파 수사 논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1편에 다룬 거,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바로 여성이 가해자면, 누드 모델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려갖고 범죄를 일으켰다 해서 여성이 가해자니까 바로 경찰이 수사했는데, 그렇죠. 예. 남성들이 가해자인 소라넷 씨나 음란 사이트나 이런 건 금방 수사를 안 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너무나 쌓인 원성이 폭발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워마드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화면 좀 한번 읽어줘 보시겠습니까? 빨간 옷 입은 앵커님이 기사에 보면은 호주 경찰이 어린이 성폭행한 20대 한국인을 체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0대 한국인이 여잔가요? 예, 여성이고 이런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버린 거죠. 워마드에.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돼서 호주 경찰에까지 알려져서. 그럼 여기 어린이가 남자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남자 어린아이를. 20대 여성이 남자아이를 성폭행했어요? 그렇죠. 그걸 자랑 삼아 올린 거죠.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이런.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그 우측 위에 보시면 그 워마드의 성체 훼손 사진이 있어서 천주교가 충격에 빠졌다 이런 말이 있네요. 네. 천주교에서는 어쨌든 성체라는 것은 대단히 신성시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을 훼손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성모독에까지 해당이 되는 이런 왜 이럴까요? 기존의 그 양성체제, 가부장체제, 네. 종교도 남성 위주다 해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도를 넘어버린 거죠. 네. 세 번째 한번 더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면 도를 넘은 워마드 해가지고 태아 훼손 사진. 이게 뭐예요? 태아 사진을 난도질 해버린 거죠. 그럼 그 태아가 남자아이예요? 남자이겠죠. 아우 소름 끼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여성을 떠나서 만일 남자가 저렇게 했도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성인 남성이 어린 여성 아이를 성폭행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인륜에 반하는 범죄예요. 그렇죠. 범죄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여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 올려버린 거죠. 이거를 보고 동조한다면 많은 사람이 동조했죠. 범죄에 동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편이니까. 그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움으로 생각하고 우리 진영이다. 진영 논리로만 싸우면 거기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사회규범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반인륜적인 이런 행위까지도 다 우리 편이니까 이해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만연이 돼가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험한 게 아니라 악해요. 태아 훼손 사진 같은 거는. 그럼요. 뭐 일본도 뭐 어린아이 성폭행도 악하고 많이 어떤 종교를 자기가 지지하든 안 하든 그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것을 훼손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태아 사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이런 앞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나왔고 뭐 저게 다 저런 건 아니겠지만 저런 극단적인 행태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워마드를 정말을 선언을 하도록 정말의 해를 맞이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선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이해가 잘 가네요.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또 반대 구프로 그럼 일베 저장소에서도 만약 저런 극단적으로 여성을 혐오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 그건 그 부분은 폐쇄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초점 박살내야죠. 그것도 폐쇄시켜야 돼요. 여성들은 그렇게 비하하고 혐오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상생해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페미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티페미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도 저기에 있는 거로 알고 그런데 활동도 하는데 이제 여성가족부 앞에서 왜 여성들만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쓰느냐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젠더. 그렇죠. Ministry of Women and Equality가 아니라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나왔으니까 젠더 평등과 가족부가 여성가족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여성들의 권익 신장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더 나가서 여권 신장과 상관없는 일단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막 지지하는 쪽까지 나오니까 이건 지나친 거다. 그래서 안티페미 협회에서 너무 그쪽으로 성인지 예산을 비롯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여성 쪽으로 할당되도록 하니까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안티페미들의 주장이 이런 얘기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제가 동의해요.
그런 것이 너무 네. 극단적으로 여성 권익만을 주장할 경우는 저는 반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 가족부잖아요. 네. 그럼 가족의 일원이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네.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죠. 예. 네, 우리나라에는 네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네. 결혼, 출산, 가족부가 돼야 된다고 네. 저희는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동의하시죠? 더 좋을 것 일부 같죠? 동의합니다. 일부, 예. 일부만 동의해요? 네. 좋습니다. 네. 일부라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제목이 나는 페미니즘에 분노했다. 등 돌린 여성들 왜 하고 나오네요. 네. 이제 부제목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핵심적인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누구를 위한 성평등인가? 성폭행 피해 페미니즘 동아리의 공유. 네. 동의 없이 언론을 제보하고 2차 피해를 초래했다. 20대 여성 성평등 인식을 물으니까 양성평등이죠. 네. 79%가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에 관심 있다. 네. 나는 페미니스트 응답은 43%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페미니스트 아니면 적으로 보고 네. 탈코르세 운동이 변질되었고 과격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고 네. 여성 사이에서도 상급, 하급 페미가 구별이 되고 있다니 네. 너는 상급 페미야 확실해. 너는 하급 페미야. 페미도 그 정도 갖고 안 돼. 네. 네. 마치 저 운동권에서 네. 아주 자기들의 그 사상에 따라서 그냥 계급을 놓듯이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건데 참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상급 하급 아니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저번 시간에 배운 그 흉자예요. 흉자. 예, 예. 남성을 네, 흉내내는 네, 여자.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급 페미도 안 된다는 네, 거죠. 그쵸. 네. 아주 페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여성들에게는 가장 타도할 대상이에요. 네, 그 시작점에서 페미니즘은 제가 동의했을 것 같은데 현재 페미니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저분들이 다 정말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치우쳐서 네. 대상을 상대에게 이제 문제를 찾아서 적으로 돌려놓으면 네. 누구든지 이제 감정이 격화되고 네. 극단적인 사고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페미니즘을 남성이 공격하면 또 이게 또 진영 논리로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네. 아주 신선한 분이 작년에 등장했습니다. 네. 혹시 네. 오세랍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오세라비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자, 예. 필명입니다. 네네. 작가인데, 네. 여성의 작가죠. 이분이 그 이름이 오세랍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영희라는 본명을 네. 갖고 계신 분인데요. 네. 이분이 페미니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성이 봐도 문제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저렇게 터뜨리고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책을 내버렸어요. 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고 반향을 일으키고 휘발성이 있는 화제의 휘발성 있는 네네. 그런 이슈를 몰고 오게 된 거죠. 네네. 이제 보니까 저 얘기는 저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UNDP라는 것을 보면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많이 가져왔다 써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UNDP라는 이것도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기관에서 그쵸. 발표하는 네. 거거든요. 네. 유엔 개발 계획에서 보면 한국은 성평등 순위에서 세계 10위, 아시아에선 1위다. 네.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네요. 저거 예.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저는 막 100등 넘어 네, 하지 그쪽에서 않나요? 인용하는 네. 여성들 쪽에서 많이 페미니즘 쪽에 네. 인용하는 그쪽의 자료를 그렇게 보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네. 147인가 이렇게 한참 아래로 네. 엄청 남녀 평등이 불균형한 거로 네. 몰아갔고 우리나라는 대단히 위험한 불평등 사회다라고 몰아가요. 근데 사실은 UNDP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한국의 양성평등 네. 그 순위가 네. 10%, 아니 10위, 네. 아시아에서는 1위다. 네네. 여성의 입장에서 이 내용의 충격인데 이게 한번 이런 발표를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동의가 안 됩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그 입장은 네. 이분하고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페미니즘 자체가 그 자체 시작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페미니즘 네. 지금 이렇게 혐오하고 음. 막 그 남자 여자를 나눠가
미워하고 이거는 바로 서로 적으로 예, 보고 그렇죠. 이거는 투쟁의 옳지 대상으로 않아요. 보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또 성평등, 양성평등으로 우리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제 네. 양성평등 순위에서 보면 세계 10위다. 아시아 1위다. 그렇군요. 예. 다른 나라 아시아권에서 살아봐도 네. 제 가까운 지인이 또 일본에서 살아봐도 그랬지만 일본이 네. 상당히 선진국이지만 네. 여성들의 지위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은 예. 것처럼 네. 느껴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굉장히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다. 네. 그리고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해외 전문 사이트 넘베어라는 게 있대요. 네. 거기에 보니까 한국이 2015년 기준으로 치안율, 네. 치안율을 보면 여성들이 이제 볼 때 치안율, 우리가 여성에게 굉장히 직결되잖아요. 네. 치안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이 밤에 이렇게 여성들이 네. 마음 놓고 다닐 네. 수 있는 거. 외국에서 살아보시니까 그런 부분 좀 저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는 제가 동의해요. 동의하죠. 네, 밤에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저희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예. 가끔씩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예. 그 비중을 놓고 볼 때 네.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사건이 있어도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그 다음 날부터 문 닫고 문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밤에도 다녀도 네. 괜찮은. 네.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마음늦게 밤늦게 혼자서 막 다니고 네. 술 취하고 다니고 네. 이런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치안율도 높고 여성들이 네. 안전한 사회인데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없애버리고 부정적인 그 자료, 부정적인 기관에서 안 좋게 여성들의 권익이 나온 것들만 가져와서 자꾸 인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정보를 준 게 아니라 편향된 정보를 취해보는 거죠. 이거는 좀 통계 조작,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오세라비란 분의 주장이 100% 동의는 안 된다 할지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남성 입장에서, 여성 입장에서도 공감되는 그쵸.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3편에 걸쳐서 봤는데 우리가 정말 싸움의 대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봐야 될까요? 아니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왜 저런 게 안 보일까요? 그 분위기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돕고 동반자, 사랑하는 대상.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기까지 그림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것을 보면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절망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성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좌절감과 절망감. 또 여성의 입장에서도 남성은 영원히 여성을 가해자로 몰고 아주 정말 함부로 대하는 나쁜 대상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이제 이런 심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어떤 희망과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아예 배제시키는 배제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 저는 비극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렇죠. 여성으로서 한번 또 저런 걸 볼 때는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참 아름답다, 멋있다. 근데 저기다가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의 색안경을 뜯고 보면 저건 가증한 거야. 위선적인 거야. 저거 조금 지나면 둘이 치고받고 싸울 거야. 이런 생각을 시간 낭비일 뿐이야. 결국은 저래다 배신하고 서로 해야 되고 저래다가 저 두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우, 해피엔딩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지고 화합할 수 있고 협력해야 우리 사회의 건강함이 유지가 되고 또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미래의 배우자로 볼 때 미혼자 입장에서 미래의 배우자로 봐야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건강한 가정도 세워지고 또 자녀를 출산해서 우리 국가 부도위기, 저출산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다 배제시켜 놓고 출산율만 떨어졌다.
결혼 비혼율이 높아진다. 이걸 언론에서 떠들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네. 이슈만 말하는 거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네요. 해결 안 될 것 같죠. 네. 오히려 문제만 자꾸 증폭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뉴코리아 방송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네.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살리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비전을 갖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의 방송을 끝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 2, 3편을 나눠서 쭉 살펴봤는데 네. 우리 앵커님 어떻습니까? 한번 소감을 밝히시면. 남자랑 여자랑 편갈라갖고 싸우는 모습 봤을 때 네.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 네. 끝에 네. 결론 부분이 마음에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문제를 다 덮어놓고 우리 저렇게 결혼해야 되고 서로 남자 여자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잔소리로 들려요. 그렇죠. 네. 오히려 거부가 네.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네. 내용을 쭉 네. 우리가 네. 1, 2, 3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 문제가 있었구나.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적이 아닌 동지로 보고 협력자로 봤을 때 이러한 건강한 데이트, 네. 건강한 결혼까지 나갈 수 있고 우리 국가적인 어젠다인 저출산, 국가부도 위기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공감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진행하시느라고. 네.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참신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또 좋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코리아 방송 진행 주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유기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